안녕하세요. 메리톡신의 도현실입니다. 지난주에는 제가 지방 출장 다녀오느라 오랜 시간 동안 사무실 좀 비웠습니다. 덕분에 오늘에서야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예. 자,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그 경매 절차에 참여한 매수인이 점유자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여 집행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그 비용이 뭐 적게는 뭐 2, 300만 원, 많게는 뭐 수천만 원에 달할 수도 있거든요. 그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추후에 우리 매수인이 보유하다가 양도하든 아니면 뭐 즉시 양도하든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즉시 양도하든 양도했을 때 점유자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한 그 비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공제 대상이 될까? 요거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조금 구하고자 여러 세무사들한테 제가 그 질의를 했었고, 그런데 그 세무사들마다 견해가 좀 달라서 제가 그 세무서에다가 질문을 또 하니까 또 그 세무서에서도 조차 담당자들이 뭐 정확한 답변,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회피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그 세무서에서 담당 직원이 하는 얘기가 국세청의 그 담당관이 훨씬 더 본인들보다 정확한 답변을 해줄 것 같다. 그래서 국세청에다 질의를 해보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국세청에다가 지난주 영상에서 밝혔듯이 연락을 취해봤더니 대기해야 되는 통화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 가까이 돼서 제가 그 중간에 답변을 못 듣고 전화를 끊었다. 그래서 여러분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만약에 그 받아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크게 그 사례하겠다. 다른 그 구독자님들께도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. 그래서 그런 정도의 제가 공약을 했었는데요. 바빠서들 그러셨는지 아니면 사안이 조금 복잡하고 뭔가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우셨는지 댓글이 없어서 제가 오늘 저번 영상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조사를 해서 이 영상을 좀 꾸며봅니다.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낮에 제가 국세청에다 전화를 했습니다. 126번이죠, 국세청 전화번호가. 그래서 양도소득세 관련한 그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담관을 제가 청해서 그것도 역시 대기 시간이 있어서 한참 기다렸는데요.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통화를 겨우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이 담당관의 말씀을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,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강제 집행, 그러니까 경매 방식으로의 취득이죠. 강제 집행한 비용은 필요 비용으로 해당되어 보이지 않는다. 따라서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했어요. 뉘앙스 말 그 자체로. 예, 자신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제게 그 상담관께서 이렇게 문자를 줬습니다.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서면으로 서면 질의를 하라.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세법 해석을 전문 상담관들이 다수가 모여서 우리가 이제 그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본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본인 그 전문 상담가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그 분들이 다수가 모여서 의견을 또 관련된 법을 검토해서 답변을 줄 수 있다. 따라서 본인의 생각은 그렇지만 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래하는 세무사님들께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필요 비용으로서 인정된다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제가 국세청 담당관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세무사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. 본인의 생각은 그렇다.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명확한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의를 해달라. 그러면 다수의 전문가들이 세법 해석을 해서 결론을 드리겠다. 현재 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든 본 사안에 대한 오늘 그 주제에 대한 얘기가 질의가 한 번도 없었답니다. 그래서 대화하는 도중에 꾸준하게 본인이 검색했음에도 불구하고
그런 정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글을 보고 자기들도 그것을 숙지해서 상담 전화가 올 때 그것에 대한 그 내용을 숙지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정도 입장이라고 합니다. 전문 상담관임에도 불구하고요.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국세청 홈페이지에다가 서면으로 그 질의하고 답변을 받게 되면 그 답변은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세법 해석 사전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또 이게 이 바닥이 그래요.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경험도 충분히 이제 앞으로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. 경매 절차나 뭐 그 외에 이 세무 관련된 것에 대한 내용에서도 각각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. 마치 그 사법부에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변호사들마다 또 견해가 갈리는 것처럼요.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문과 공부가 이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과 출신인데 이과 공부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. 그냥 딱 떨어지는데 문과 공부가 이렇게 법에 관련된 얘기가 해석에 대한 어떤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해서 그 참 방대하죠, 양이. 사안이 워낙 많으니까.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방대한 어떤 답변을 받아서 이미 받아서 그 답변을 뭐 또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본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도 질문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보고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경매 절차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하게 세세하게 그 상담과 함께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. 상담관께서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사집행법 53조에 의해서 강제집행 비용은 그 채무자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근거로 왜 즉 채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채무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법조문에서 돼 있는데 왜 우리가 강제 집행을 매수인이 하게 되면 그 강제 집행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가?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. 당연히 채무자가 이미 파산한 상태에서 망한 상태에서 강제 집행 비용을 추가로 압류당할 처지에 있거나 아니면 변제해 줄 만한 그런 정도 입장이 못 놓이는 것이 통상적인 어떤 예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.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 강제 집행 비용이 취득하는 그 과정에서 상대하고 명도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원만하게 되지 않았을 때 강제 집행 비용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공제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꾸준하게 이제 누차 설명을 해가면서 답변을 받으려고 노력했었거든요. 정신 차려 보니까 상대방한테 그 상담과 함께 상담관 분께 제가 경매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. 상대방도 꾸준히 듣고 있는데 이해를 하고 좀 답변을 해주려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더라고요. 그렇지만 여러분께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담관께서 개인의 의견은 그렇지만 좀 더 명확한 것은 이 절차를 밟아서 서면으로 질의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.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시원한 답변을 참 해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. 추후에 제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상담관께서 안내하신 대로 이 절차를 밟아서 답신이 오거든 그때 여러분께 공개하는 걸로 하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께서 조금 공허하다,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. 요즘 우리가 법인 명의로 부동산 그 경매 사건에 입찰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그 이유가 이제 대출이나 그 외 법인세 관련해서 어떤 어드밴티지를 노리고 법인 명의 입찰들을 곧잘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우리가 법인 명의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때 역시 그 점유자하고 명도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았을 때 강제 집행을 우리가 염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. 그때 법인 명의의 어떤 그 부동산을 강제 집행을 하고 추후에 이제 양도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겠습니까? 그때 강제 집행 비용은 역시 법인세는 계산하는 방식이 뭐 수입과 지출 그것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그 상계 계산을 통해서 법인세를 계산해 내기 때문에 그런 경우
법인 명의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강제 집행한 경우 그 강제 집행 비용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관 사무소를 통해서 집행 주소와 그 다음에 뭐 그 집행할 때 발생한 그 비용, 그 수불, 집행 비용 수불 내역서 이런 것들을 집행관 사무소에서 발행을 받고 신청해서 발행을 받아서 보관한 다음에 추후 이제 매도했을 때 법인세를 우리가 상당 부분 그 집행 비용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. 이 부분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법인 명의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 집행 비용을 그동안에 이제 회수 못하고 그냥 날린 경우가 있을 겁니다. 예.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. 될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법인 명의로 우리가 매수하고 그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점유자하고 강제 그 원만한 협의가 안 돼서 강제 집행을 할 때 집행 비용이 우리가 법인세를 공제받는데 대상이 된다라고 해도 우리가 점유자하고 인간적인 어떤 명도 협의를 함에 있어서 게을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어차피 뭐 나중에 법인세 공제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단정짓고 비인간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. 점유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 번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매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